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닝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품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한 가지 좀 팁과 주의사항을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특히 글락 시리즈에서 관계된 부분인데 최근에 글락 17하고요. 그 다음에 글락 19하고 이렇게 나왔죠. 마루에서 신형 제품으로. 자, 신형 제품으로 나오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15mm 직경의 실린더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기화력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동이 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19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17에서는 반동이 센데 설계상 그 마루이도 보면 노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퍼가 걸리는 노치 부위가 있는데 그 노치 부위가 뒤쪽에 이격이 생기면서 그냥 강하게 쓰게 될 경우에는 또는 마리가스를 써도 날씨가 뜨거워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때는 그 스토퍼 부분에 빵 때리면서 스토퍼가 뒤로 살짝 밀려 들어가고 그 사이의 간격 때문에 슬라이드가 파손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도 너무 세게 쓰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메탈로 교체하면 거기에 이제 열 처리가 들어간 보통 리얼 스테커 기준으로 보면 SKD 11 같은 노치가 들어가잖아요. 스틸로 된 노치가 열 처리까지 된 거. 열 처리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열 처리된 그 노치가 들어가는데 그 노치 파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열 처리된 노치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리얼스텍에서는 SKD 11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타사에서는 S45C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메이커에서는. 근데 45C 같은 경우는 걔 자체가 또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은 스틸이라 해서 재질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찾아보시면 아시거나 또는 같은 업종, 그러니까 이런 유사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5C하고 SKD11은 또 다르거든요. 물론 SKD11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리얼 스테커를 기준으로 봤을 때 SKD11로 해서 노치가 강화됐다고 치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색깔이 좀 다른 제품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이제 노치예요. 근데 이 부위가 리얼 스테커 같은 경우는 원래보다 약간 더 튀어나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메이커들도 대부분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노치, 열 처리된 노치 부분에 걸리는 게 아니라 메탈 슬라이드에 먼저 걸리게 되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그 유저분들 또는 그 리뷰하시는 분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메탈 슬라이드를 얹었으니 이제 그린가스를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무리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슬라이드를 메탈로 바꿨기 때문에 슬라이드 파손이나 아웃바렐 파손은 당연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만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내부 부속하고요. 물론 내부 부속은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로딩 노즐이라든가 기타 부위는 강합니다. 스프링 가이드는 부러질 수 있어요. 스프링 가이드는 어차피 스틸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스토퍼라는 거죠. 이 스토퍼라는 건 총이 발사되고 나서 빈천창일 때 이렇게 딱 올라와서 걸어주는 부위거든요. 이 부분이 스토퍼입니다. 이 스토퍼 부위가 문제는 그 실제로 그 열 처리된 SKD11에 열 처리된 리얼스텍 기준으로 그 파트에 직접 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손이 왼손이 노치고요. 노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스토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스토퍼가 푸테 고정될 때 노치하고 만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지금 요 노치는 교체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그 마루이 순정 글락 19의 노치고요. 이게 알루미늄 합금이 아닙니다. 이 금속 중에 스틸입니다. 실제로 스틸이에요. 보세요. 이 자석이거든요. 네, 붙죠? 이 스틸입니다. 그럼 강철이니까 SKD11 열 처리된 거 뭔 상관 있어? 걔도 강철이라며. 그럼 얘도 강철이고. 그러면 뭐 둘 다 버티겠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달라요. 물성이 다릅니다. 왜냐면 그 SKD11의 노치에다가 굳이 열 처리를 하는 이유는 열 처리를 하면 뭐 일종의 당금질이죠. 잘 아시겠지만 뭐 어떤 뭐 곡괭이라든가 칼, 뭐 옛날 칼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 당금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열 처리를 한 이유가 바로 결국은 그 물성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열 처리된 SKD11로 된 금속 노치 파트하고요. 스토퍼, 열 처리가 안 된 스토퍼하고 두 개를 갖다 놓고 딱 비교했을 때 둘이 또는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짓 잘하잖아요. 그 돌 깨기.
돌과 돌을 갖다 놓고 돌로 딱지치기 하듯이 내리쳐서 돌이 깨지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센 놈이 이겨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가 맞닿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SKD에 11로 된 열 처리된 그 노치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퍼, 열 처리 안 된 스토퍼요. 그러면 두 개 이렇게 부딪히겠죠. 예, 부딪힙니다. 예, 여기서 부딪히면서 끝나면 좋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부딪히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토퍼를 분해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요게 지금 19, 마르이 글락 19 스토퍼입니다. 스토퍼를 이제 별도로 이제 교체를 했던 거고요. 예, 사진으로 정확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요게 교체되고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손으로 휘어도 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에요. 굉장히 튼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양을 보시면 형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나게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온 다음에 다시 또 꺾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토퍼가 딱 걸렸을 때요, 얘가 이쪽 바깥으로 삐져나가거나, 살짝 이렇게 어긋나서 삐져나가거나, 아니면 타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타거나 이렇게 타거나,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가 납니다. 이 사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치가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노치 파트가 메탈 슬라이드에서 리어 스티커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타사도 뭐 그렇게 돼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타고 넘어가면서 원래 노치가 앞으로 나와 있는 이유, 노치 파트가 먼저 앞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실제로 뒤에 있는 메탈 슬라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요게 노치 파트고요, 요게 순정이 아니라 메탈 아웃바렐의 슬라이드면요, 이렇게 먼저 태어나서 얘가 먼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가 안 찍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스토퍼면 스토퍼가 이게 타고 넘어갑니다. 노치에서 딱 걸려야 되는데 거기서 못 걸리니까 그걸 타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여기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부분이 찍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쪽이 찍히게 돼요. 근데 제 건 안 찍혔죠. 왜냐면 저는 험하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타고 넘어가면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퍼가 지금 사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찍히게 되죠. 이런 증상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썼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르이 노말가스 같은 계열들을 썼을 때, 그것만 썼을 때는 굳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 그린가스 조금 섞더라도 아주 압력이 높지 않고 그냥 안정된 그런 상태로 쓰면 제 것처럼 이렇게 멀쩡합니다. 제 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멀쩡해요. 저는 메탈 슬라이드 얹었으니까 나 그린가스 풀을 써야지, 그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린가스를 쓰면서 무리하게 사용한다, 무리하게 압력을 즐긴다, 그러면 파손될 걸 감안하셔야 돼요. 파손되지 않나요? 메탈 슬라이드 장착하면?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메탈 슬라이드 자체는 안 깨지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스토퍼가 타고 넘어가면서 메탈 슬라이드 바디를 깎아낸다든가 그런 현상들은 있겠죠. 슬라이드 자체는 깨질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슬라이드가 깨지지 않는다 해서 그린가스를 풀로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현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압력이 높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보통 메탈 슬라이드를 교체하고 나면 강화 리코일 스프링을 달잖아요. 리턴 스프링을 달잖아요. 밑에 스프링 가이드를 바꾸면서 리코일 스프링을 좀 센 걸 쓰거든요. 140%나 150%짜리를.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후퇴 고정이 딱 됐다가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걸린 다음에 이걸 전진시켜야 되는데, 전진시킬 때 이 앞에 걸리는 스프링 힘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리코일 스프링이라는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리턴 스프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압축됐다가요, 이렇게 압축이 됐다가, 이렇게 압축이 됐다가 그 다음에 풀리면 앞으로 딱 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앞으로 전진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 자체가 세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강하게 잡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후퇴 고정됐을 때 이 스프링이 강하게 여기 그 노치 파트하고 스토퍼 파트에 강하게 이렇게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스토퍼면, 노치면 노치가 이렇게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걸리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면요, 이때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턱이 놓치고요.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 제 턱이 놓치고요. 이렇게 놓치고, 아니야, 이렇게. 영상에서 반대일 것 같은데, 이게 스토퍼입니다. 스토퍼가 이렇게 이제 잡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사를 시키려고 전진 레버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깎이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파워가 많이 걸려 있어요. 즉 손에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딱 내리면 턱이 아파요. 여기 까져요. 몇 번만 하면. 그런 식으로 까집니다. 여기 스토퍼가. 그게 이유가 뭐냐면, 슬라이드가 무거우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순정보다 무거우니까 리턴하는 게 좀 늦어지니까 강화 리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고요.
좀 더 센 리코일 스프링 쓰게 되고, 그러면 더 강하게 밀고 있으니까 딱 내릴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더 마모가 빨리 되는 거죠, 이 스토퍼 부분이. 그래서 보통 강화 리코일 스프링을 쓰시는 경우든 아니든 저는 매장에서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때 항상 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드리는 게, 전진할 때 특히 이제 리얼스테커 글락 19의 듀얼 스프링 가이드 쓰시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스프링이 되게 타이트해졌거든요. 거기서 이거 누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으악 해서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마모가 돼요. 그래서 꼭 재장전할 때, 탄창을 넣고 재장전할 때 꼭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전진 레버 눌러서 전진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그 상태에서 탄을 채워서 넣고요. 탄을 안 넣으면 당연히 앞으로 안 갑니다. 어떤 분들은 탄창에 탄을 안 넣고서 당기니까 앞으로 안 가요, 고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탄이 있어야지만 갑니다. 왜냐면 탄이 없을 땐 뒤로 후퇴 고정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기능이 볼트 스탑 기능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탄창에 탄이 있는 상태로 딱 밀어놓고 어떻게 푸냐면, 뒤로 슬라이드 뒷부분을 잡으시고요. 서레이션 부분을 잡으시고 뒤로 당겼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장면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힘도 덜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보세요. 보시면 스토퍼 여기 있죠. 자, 전진할 때는 내려볼게요. 이렇게 서로 맞닿으면서, 즉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맞닿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맞닿으면서 발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고요, 발사래. 얘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잘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당겼다가 탁 떨어지죠. 벌써 스토퍼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토퍼가 마모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딱 놓으면 앞으로 가죠. 자, 그럼 스토퍼가 마모 안 되는 건 이해하겠다. 그럼 또 뭐 장점이 뭐이냐? 리코일 스프링을, 그러니까 리코일 스프링, 즉 리턴 스프링을 더 뒤로 세게 당겼기 때문에, 혹시 탄창 비비립에서 빡빡하게 걸리더라도 더 강하게 밀어쳐서 탄 걸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은 꼭 글락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글락에서 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퍼가 마모되는 현상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상이 그래요, 스토퍼 형상이. 요놈의 스토퍼 형상이 원래 그렇게 생겨서. 물론 실총 것도 이거 열처리 됐겠죠. 그러면 글락에서만 그런 현상이 있냐? 글락 시리즈 중에 19에는 당연히 18이나 20이나 34 같은 경우는 15mm 직경이 아니다 보니까 기화력이 약하니까 좀 덜 할 것이고요. 19나 17에서는 당연히 더 심할 거고요. 특히 17이 19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런 증상이. 왜 그러냐면 탄창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탄창의 용량이 더 커졌기 때문에 반동이 더 셀 거거든요. 당연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힘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7도 걸어놓고 전진 레버를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전 그렇게 한다 해서 저는 아직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예방 차원에서 더 뒤로 당겨서, 그럼 톡 떨어지잖아요, 스토퍼가. 그죠? 딱 놓으면 이렇게 재장전이 되죠. 그래서 항상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뒤로 당겨서 푸는. 이거는 굳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이 USP 풀사이즈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USP 풀사이즈는 원래 스토퍼가 굉장히 세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리코일 스프링을 150%짜리를 넣고서 이거 누르려고 그러면요, 진짜 우스운 상황은 벌어집니다.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이거 누르려면 진짜 두 손가락으로 150%짜리 넣었다 그랬을 때요, 리코일 스프링을 으악 해서 이렇게 전진시켜야지만 간신히 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 스토퍼에 힘이 안 걸릴까요? 마모가 안 될까요? 굉장히 큰 마모가 발생되고 굉장히 큰 힘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USB 같은 경우도 얘를 스토퍼를 누르지 마시고요. 보세요. 얘도 똑같이 스토퍼가 먼저 떨어질 겁니다. 뒤로 서레이션을 잡아서 더 당겨서 풀면 보세요. 스토퍼가 먼저 떨어져요, 항상. 그 상태에서 놓으면 재장전 되죠. 그래서 항상 재장전을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기능적으로 멋있어서 또는 그게 정석이어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총을 오래 쓰기 위한, 내구성을 좀 더 높여보고자 하는, 또는 잔고장을 없애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방법은 굳이 지금 말씀드린 글락이라든가 USB 풀사이즈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HK45라든가 기타 콜트 계열 대부분의 권총들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메탈 슬라이드를 얹었다 그래서 그걸 강하게 그린가스로 풀로 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즉 너무 강하게 쓰면 그로 인한 또 부작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메탈 슬라이드를 장착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반드시 재장전할 때는 가능하면, 반드시라 그러면 또 뭐라고 욕하시겠죠. 뭐가 반드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가능하면 제 권장사항은 스토퍼의 마모를 막기 위해서 스토퍼를 눌러서 재장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뒤로 서레이션을 잡고 뒤로 더, 즉 슬라이드를 잡고 뒤로 더 당겼다 푸는 이런 생활을 습관화하자. 그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매장의 손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온라인 손님들, 온라인 고객님들이 그걸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일이 제가 집에까지 딜리버리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뒤로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해주시면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팁 드리고요.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